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남자입니다. 제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경우를 겪게 되어서 그로 인해 5년 넘게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다들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만난 전 여자친구처럼 물상식한 사람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품성을 가진 여자친구에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거라곤 감히 상상조차 못 해봤거든요. 편의상 여자친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제 여자친구는 제가 23살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인으로서 5년을 넘게 만났지만 저희는 원래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다녔던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나이는 제가 연상이고요. 제가 2살 더 많습니다.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 새내기로 제 여자친구가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회도 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 선후배와 친구들, 동기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당연히 새내기들과의 술자리도 많이 참여했고요. 처음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보다 군대에 늦게 가게 되어서 내년에 입대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제 마음을 애써 모른 척 했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2년이란 세월을 아무리 휴가를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도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데 그 기간을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여자친구와 번호를 교환해서 친한 선후배 사이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몸이 매우 안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몸이 정말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들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학교고 뭐고 병원부터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열을 재보니 39도가 넘는 고열이었고 저는 독감에 걸렸던 사실을 병원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돌아와 정말 전기장판을 끝까지 올린 채로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한참이나 잤을까? 누군가 문을 쿵쿵쿵 두드리는 소리에 눈이 슬며시 떠졌어요. 콜록거리며 누구세요 하며 문을 열었더니 문 밖에 여자친구가 서 있더라고요. 그날 여자친구와 저는 같은 전공을 듣는 날이었는데 여자친구가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더라고요. 아침부터 연락이 없어서 처음엔 자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후가 넘어가도록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한 통 없으니 걱정이 되었고 저희 집 주소를 제 동기에게 물어서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여자친구는 오빠 어디 아파? 라고 물었고 그래도 절 걱정해서 집까지 찾아온 후배를 문 밖에 세워두기가 조금 그래서 잠시 들어올래? 하며 집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는 말과 아침에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던 사실과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약을 먹고 잠만 잤다고 그러니까 너도 조금 있다 바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대로 약을 먹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분주하게 걱정하는 여자친구를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푹 잠을 잤고 눈을 뜨니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허기짐이 느껴졌어요.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먹으리 건강한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에 홀려서 주방을 가보니 죽 한 냄비와 찌개 하나,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이 냉장고에 줄지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약을 먹고 잠에 들자 여자친구가 몰래 장을 봐서 밥을 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 쪽지가 한 장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일어나서 먹는 것까지 보고 가려 했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오빠가 너무 잘 자고 있어서 못 깨웠어.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 내일 봐. 그때 저는 생각했죠. 아, 난 더 이상 마음 숨기는 거 절대 못하겠다 하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본 순간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해 결혼을 허락받는 것까지 전부 상상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여자친구를 만나 사귀자고 고백을 했고 여자친구도 당연히 저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저흰 제가 입대하기 전까지 약 7개월가량을 정말 예쁘게 사귀었고 그대로 저는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한 이후에도 여자친구는 제게 늘 사랑을 표현해 주었어요. 훈련병 시절에도 제가 편지를 제일 많이 받은 병사였고 군대에 입대한 2년 내내 절 살뜰히 보살펴 주었죠. 진짜 군대에 전역한 뒤에 여자친구 호강만 시켜주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군 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했고 전 여자친구와 1년은 함께 대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다녔고 우린 함께 졸업했어요. 제가 전역을 하고 졸업을 할 때에도 저와 여자친구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여자친구보다 더 좋은 곳에 더 빨리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여자친구를 뒷바라지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 뒷바라지와 응원에 힘입어 저와 비슷한 수준의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빈곤하고 없어 보이고 힘들었던 순간 모두를 함께 보내준 여자친구가 너무 고마웠고 여전히 사랑했기에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해서 청혼을 했고 당연히 여자친구도 승낙했고 그렇게 하나둘 결혼 준비에 갖춰갈 것을 상의하면서 양가 부모님 간의 인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기 중 가장 친한 친구 놈이 제게 술을 먹자고 하더군요.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던 놈이라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물어봤죠. 그랬더니 둘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큰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친구는 저를 앞에 앉혀두고 술을 연거푸 3잔 정도 마시더니 현수야,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아니, 앞뒤 다 잘라먹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니 친구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이어지는 친구의 이야기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러했습니다. 사실 제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제 지인들과 안면을 텄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계속된 학생의 역할과 대외활동 등으로 아는 사람들이 위아래로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대학교 근처에서 제 여자친구를 우연히 봤다고 합니다.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어떤 남자와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와 만나고 있던 사실이 아주 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니까 친구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제 친구가 그쪽 근처에 살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제가 군복무 중이어서 말을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둘 사이의 문제인 것 같아서 모르는 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친구는 신경이 계속 쓰였던 모양인지 제 여자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대답은 그때 친구가 목격했던 오피스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만 알아두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한참 있다 제가 전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귀기만 한다면 다시도 모른 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청혼을 했단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혼 준비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찝찝하더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서야 제게 고백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피스텔에 데려갔었던 남자가 2명이었다고 언질해 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대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왜 하는 것이냐고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친구는 차분히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래도 찝찝한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을 했고 그러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자취방에 가봤냐고 하면서요. 근데 그 질문을 들으니까 대답이 턱하니 막히더라고요. 정말 여자친구의 자취방을 5년이란 세월을 넘게 만나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본 제 친구는 그러니까 확인하고 결혼해보란 거야. 나도 너한테 욕먹을 거 각오하고 네가 소중한 내 친구놈이라서 말하는 거야. 찝찝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결혼 결심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와의 술자리를 종료했고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곰곰이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자취하고 있어서 여자친구가 늘 제 집으로 왔더라고요. 내가 놀러 가겠다고 해도 부모님이 엄하셔서 남자친구가 오거나 그런 거 알게 되면 크게 혼난다고 한 적도 많았고, 자기는 결혼 전에 집에 남자가 오거나 이러는 거 너무 싫다고 해서 참 순수하다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의 집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굳이 싫다고 하는 애를 붙잡고 꼭 가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도 알려고 하지 않은 것도 맞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낸 뒤 여자친구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친구가 말을 해준 오피스텔 근처로 향했어요. 마침 맞은편에 개인 카페가 하나 있어서 여자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근데 제 친구의 말이 맞더라고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다는 여자친구의 메시지와 함께 제 눈에 보인 것은 남자 2명과 함께 친구가 말해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라갔고 세 사람 모두가 303호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설마 하면서도 마음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제 여자친구가 누구세요? 하며 문을 열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고 하얗게 얼굴이 질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막 더듬으며 어떻게 왔냐고 묻는 말에 여자친구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2명 중에서 한 놈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누구야? 라고 하고 있고 다른 한 놈은 부엌 식탁에 앉아 뭘 먹고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제 뒤를 따라와 절 붙잡으며 오빠, 다 오해야 하는데 제 여자친구의 한마디에 두 놈도 상황 판단이 다 되었던 것인지 먹는 것을 그만두고 입을 닫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제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촌동생이나 다른 친척의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부글거리는 속을 억누르고 제대로 설명해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라고 말을 했어요. 여자친구는 일단 그 남자 2명에게 잠시만 집을 나가 있어 달라고 부탁했고 저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오해야. 진짜 진심으로. 원래 나 부모님이랑 함께 서울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20살 되자마자 우리 부모님이 농촌으로 귀농을 하셨어. 그러면서 서울에서 내가 살 집에 보증금과 첫 3개월의 월세 정도는 지원하겠지만 그 이후로 드는 월세와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내가 벌어서 사용하라고 하셨거든. 아무튼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정말 학교 다니면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월세까지 맞춰서 내는 거에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오빠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오빠한테 내 사정 같은 것들을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어리광 부리면서 오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결국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 와중에 쟤네들이 그걸 알게 되었어. 원래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동창들인데 동창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2사람이 나한테 함께 살자고 제의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별로 나쁠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내고 있었던 오피스텔 보증금 빼고 쟤네가 모은 보증금이랑 합쳐서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구한 거고 월세도 셋이서 각자 한 달씩 돌아가면서 내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게 된 거고. 그게 나도 월세를 부담하기엔 생활비랑 이런 것까지 너무 부담돼서. 그런데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어. 서로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말도 잘 안 해. 저는 정말 듣는 내내 진짜 기도 안 찬 거 있죠? 그렇게 떳떳하면 나한테 왜 숨겼어? 난 네가 나 군대도 기다려주고 너무 사랑해줘서 젊은 나이에도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지내고 있는데 뒤통수를 쳐도 사람 뒤통수를 이딴 식으로 치냐? 이거 왜 숨겼는데? 너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자각하고 있으니까 몇 년씩이나 숨겼던 거겠지. 진짜 내가 화도 안 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빠. 아니,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오빠한테 말 안 한 것은 이렇게 오빠가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말을 일부러 안 했던 거였어. 그리고 외국에는 이렇게 사는 애들 많아. 우린 집을 공유하는 사람들인 거지. 쉐어하우스. 여기가 외국이냐? 그럼 막말로 넌 내가 네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 2명이랑 함께 산다고 하면 너 이해할 수 있겠어?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래, 네 말대로 아무 일 없었다고 치자. 너 지금 이거 나한테 몇 년씩이나 속인 건지 알긴 알아? 그런데 내가 널 뭘 믿고 결혼을 해? 스스로 단점을 고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숨길 생각만 하는 데다 용의주도하게 행동만 하는 너를 믿고 내 평생은 미래를 맡기겠냐고. 여자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전 그런 여자친구에게 난생 처음으로 고함을 버럭버럭 질러댔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건 다시 생각해보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다. 라고 말을 한 뒤 여자친구의 집을 나섰고 여자친구는 그제서야 울면서 오빠 하면서 절 따라 나와 붙잡더라고요. 붙잡는 여자친구를 뿌리치고 1층 로비로 내려가 집으로 향하려고 하니 그 남자놈 2명도 여자친구가 울면서 저를 따라 나오는 것을 봤는지 제 앞길을 막으면서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형님. 진짜입니다, 형님. 하는데 진짜 너무 짜증나서 어깨를 팍 치고 제 갈 길을 갔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준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의 전말을 말을 해줌과 동시에 고맙다는 말도 함께 했어요. 그 후로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그 이후로 너무 커다란 배신감이 들어서인지 아직 연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자를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상처가 컸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할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자초지종을 듣고 입을 떡하니 벌리셨고 그저 저를 위로만 해주시더라고요. 그 아이와 헤어진 지 지금도 꾸준히 소개팅 들어오고 만나자고 대시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 아이도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과여서 그런지 소식이 종종 들리기도 하고 그 아이가 제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참 징그럽게 느껴지네요. 저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니 저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에 대해 잘 알아보고 결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나중에 뒤통수를 크게 맞지 마시고요. 저는 한 번씩 제 동기인 친구가 제게 언지를 해주지 못했다면 영원히 몰랐을 것이고 결국 지금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을 거란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알려준 친구는 제게 괜히 너희들 사이에 끼게 되어서 곤란해질까 걱정이 되어서 말을 아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도 그런 친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존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정이 끊길 것까지 각오를 해서 절 말려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친구와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그런 일을 숨길 줄이야. 정말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날의 충격은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정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언젠간 좋은 여자를 만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